살을 빼고 또 살이 찌지 않게 하는데 물 마시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물 마시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정말 어려운 이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발견함과 거의 동시에 정말 화가 나는 환자 교육 자료를 읽었습니다. 환자들에게 교육하는 자료들 중에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글들이 많을까요? 아니, 이거를 읽고 내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냐고! 라고 화가 나는 환자 교육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지, 그리고 또 뭐가 저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는지 한번 영상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한 닥터 다다규현입니다. 사실 오늘 먼저 사연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려다가 일단 사연에서 사실 제가 비만과 건강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꽤 많이 했는데 사실 비만과 피부 미용에 관해서는 제 자신이 관심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어서, 근데 관심은 이제 늘려갈 예정인데요. 많은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혼자서 대답하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주변에 이제 전문의들에게 물어본 상태이기도 하고 또 급격하게 화가 나는 부분을 마주해서 또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 방송 먼저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하소연과 함께 의학적인 정보를 살짝 곁들여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 먼저 드릴게요. 꾸준히 다이어트한 닥터와 다이어트를 그리고 건강관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좋은 그런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이메일로 129 숫자 1 영어 to 9 네이버닷컴으로 그 사연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그거랑 같이 해서 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영상 꾸준히 받아보기 위해서 구독해주시고 또 영상에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일단 얼마나 물이 중요할까? 왜 물이 중요할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물이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해질 아니면은 그런 체온 조절 그리고 그런 순환을 위해서 물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이번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NSCA 코리아에서 강의도 했던 내용인데요. 그거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다이어트에 과연 물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잖아요. 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렸다고 해서 살이 빠진 게 아닙니다. 체중이 줄었다고 해서 살이 빠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 드셔야 돼요. 운동하고 나서 체중 주는 거 보려고 물 잘 안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운동하는 동안 열량의 소모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노폐물의 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체온 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하는 만큼의 체중 감량 효과, 체지방 산화의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은 잘 드셔야 되고 운동하고 나서 찜질방 갔다 와서 체중 줄어간 거는 물이 잠깐 동안 빠져나갔던 거고 물 다시 마시면 흡수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이 잘 들어가야지 그런 노폐물 배출, 에너지 대사, 그러니까 결국 살이 빠지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물이 나의 식욕을 어떤 식으로 교란을 시키는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갈증을 유발하잖아요. 물이 부족하다라는 거, 내 몸의 그런 농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나에게 갈증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액의 농도가 올라간다는 것도 저에게 물을 마시라는 신호를 줘요. 갈증이라는 신호가 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요한 게 이 갈증이라는 신호를 허기로, 배고픔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예전에
한창 속설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갈증이랑 배고픔을 구분하지 못한다. 뭐 요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직접적으로 이제 성별의 차이는 없는 걸로 드러나는데요. 과연 갈증을 허기로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물이 필요하다는 갈증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게 되냐, 어떤 식으로 그렇게 둘이 다르게 나타나냐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 제일 처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둘이 다르게 되는지까지는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밝혀내지 못했는데 과거에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이게 슬픈 거죠. 내가 예전에 갈증을 허기라고 착각을 했어. 그러면은 계속 허기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게 또 나를 살찌게 만들 그런 원동력이 되어주는 거죠. 근데 갈증을 갈증으로 인식을 하고 물을 마셨던 사람들은 계속 물을 마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거 참 속상하죠.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제가 예전에 살찌는 체질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영상에도 올렸듯이 참 모든 것이 저를 살이 찌는 방향으로 열심히 가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딱 트랙에 올라가고 나면 모든 것이 변하나 봐요.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물 같은 경우는 결국 갈증이라는 신호를 내보내게 되는데 이게 만일 특히 지방, 불포화지방 아니다. 불포화지방은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으로 갈증을 해소해버렸던 사람들이 특히 이 갈증 신호가 호전이 안 되고 내려가지 않고 계속 갈증 신호가 높게 유지가 되면서 그리고 또다시 지방이 많이 함유된 아니면은 단순당 그러니까 설탕, 시럽 같은 게 많이 함유된 음식을 찾을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마도 물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 대신에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이나 아니면 당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선택했던 기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꿔놓기 위해서 이제 물을 열심히 마시려고는 합니다. 근데 이 물을 열심히 마시게 만드는 그리고 이게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면은 배가 고프다고 생각했을 때 물을 마셨을 때 물배가 차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냥 배고프다는 자극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은 바꿔나가려면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갈증을 저는 허기로 식욕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식욕이 잡히지 않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잡히지 않는 식욕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다면 물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죠.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이 생각보다 잘 안 마셔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게을러서 귀찮아서도 있어요. 귀찮아요. 물 들어가기 귀찮습니다. 물이 다 마시고 나면 그리고 깜빡깜빡도 자주 해요. 물을 마셔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느새 저도 입이 바짝바짝 마를 때까지 물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는 거는 사실 이미 내 몸에서는 갈증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내 몸에서 소변을 농축시키는 반응이 우선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게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고 제가 지금 약간 분노한 웃으면서 분노죠. 엄청 화난 건 아니고 말이 돼? 이 정도의 분노인데요. 일단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변이 농축되는 거. 그게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그래서 내가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는 단순히 몇 컵, 몇 리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소변색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만일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런 상황에서는 소변이 더 농축이 되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해져 있는 일반적으로 관정되는 8컵보다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내 몸의 수화 상태, 내 몸에 물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충분하다고 하면은 소변의 농축이 덜 돼 있을 거라 그때는 벌컥벌컥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 몸이 물이 충분히 있다라는 신호는 아침 첫 수변 색깔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아침 첫 수변 색깔이 충격적으로 밝은 레몬빛이어야지 물이 충분하다는 신호래요. 이게 사실 왜 충격적이냐면은
밤새 농축은 되거든요. 왜냐면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밝은 레몬빛을 띠려면 정말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을 많이 마셨을 때 밤에 화장실 가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 금방 일어나야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3-4시간밖에 못 잘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마시고 잡니다. 그럼 소변을 보고 싶어서라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는 비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물을 잘 마셔줘야 되고 내 소변 색깔이 진하다고 하면은 더 잘 마셔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 비타민C를 먹고 있다라고 하면은 소변 색깔이 조금 진할 수는 있어요. 약간 밝은 개나리빛 그런 색깔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 교육 자료를 읽다가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 있는 비법으로 뭐가 써있냐?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직장에서 용변을 볼 때 일부러 2, 3층 위나 아래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화장실을 갈 때마다는 꼭 계단을 이용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그래도 제가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유를 지난달에 깨달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물을 많이 마시면 진료 중에 화장실을 가야 돼요. 진료를 중단을 하고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됩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화장실 갔다 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환자들이 기다리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달에 제가 이제 있었던 곳은 파견의원에 갔다 왔는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왼손 쪽이고. 어쨌든 이쪽에 제 진료실이 있고, 진료실에 나와서 꺾으면 환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대기 구역이랑 간호사가 있는 스테이션이 있고, 그 사이를 가로질러 가야만 화장실이 있어요. 가로질러 가야만 화장실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화장실이 완전히 막혀 있느냐,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냐? 아닙니다. 그 얘기는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밖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 환자들을 위해서죠. 만약 환자가 안에서 쓰러지는 거를 간호사들이 들을 수 있게, 간호사쌤들이 그때그때 반응을 할 수가 있게, 구토를 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용변을 보는 소리가 다이렉트하게 들린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게다가 그냥 들리는 것만으로 불편한 건 아닙니다. 들리는 것도 물론 불편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나와서 화장실까지 가는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쭉 저를 따라서 시선이 움직입니다. 제가 화장실 가는 거를 쭉 따라가더니 제가 화장실 가서 용변을 보고 손 씻고 나오는 동안에도 쭉 이렇게 해서 저를 따라서 다시 진료실로 갑니다. 당연히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에게 시선이 이목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진짜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화장실을 다니다 보면 입이 쩍쩍 말라도 물이 잘 안 넘어가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화장실을 가는 게 이제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기본적인 그런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픈 상황에서는 의사들이 그런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가는 거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신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느긋하게 다니는 못 가죠. 빠르게 갔다가 빠르게 하고 손 씻고 빨리 진료실 가서 다시 바로 환자 들어오세요. 띵동 누르는 게 결국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물을 점점 덜 마시고, 그럼 나는 갈증에 대해서 점점 허기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게 꼭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모든 직장인들이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야 되잖아요.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서 보면은 누군가가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선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에게 이제 환자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컴플레인을 하는 것처럼, 만약 화장실을 자주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아니면 길게 간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일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화장실에 가서 안 나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니 환자 교육 자료로 활동량을 늘리는데 2, 3층 위나 아래 화장실을 이용하기 뭐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2, 3층 위나 아래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올 정도의 여유라고 하면은 저라면 화장실 자체 이용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길게 이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이걸 깨닫는 거는 제가 뭐 불편해서도 있지만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엘리 웡의 그 스탠드업 코미디,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엘리 웡의 스탠드업 코미디 성역은 없다? 맞나요? 그거를 보게 됐는데요. 거기 안에서 굉장히 이제 섹슈얼하고 굉장히 개방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분들에게는 안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 중에 정말 빵 터지면서 맞아 그래서 내가 물을 안 마셨구나 라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 화장실 이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전업주부가 그 부러운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매일매일 사무실에 그 작가예요. 코미디 방송작가인데 매일매일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화장실에 가면은 그 똥을 쌀 때 함부로 못 쓴다는 거죠. 내가 그 스플래시 그 소리 뭐 방구도 그렇지만 물이 튀기는 소리가 막 바깥으로 많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의식을 하면서 그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남자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변기 그 화장실에서도 용변을 볼 때 정도를 조절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사실 따로 워낙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인식을 못 하다가 그 사람이 그 화장실에서 이용을 하면서 누가 들어오면은 나를 아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더더욱 조심해서 용변을 보게 되는 거, 그리고 그거랑 같이 해서 화장실 문을 열 때마다 안에 얼마나 더러울지 긴장을 하고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 남의 용변이 있을까봐 불안해하면서 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변기 커버도 깨끗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닦고서 아니면은 약간 스쿼트 자세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전업주부들이 집에서 얼마나 그 용변을 편하게 보는 거가 행복한 일인지 모르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진짜 제가 지금까지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커리어 우먼을 꿈꿨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이제 어머니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업주부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제 성향 자체도 그렇지만요. 근데 전업주부를 부러워한 적도 없어요. 심지어 쟤는, 왜냐면은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것이 저에게 행복감을 주고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부러운 게 없었는데요. 이거 하나는 부럽더라고요. 원하는 시기 아무 때나, 그리고 전혀 조절하지 않고 마음껏 용변을 볼 수 있다는 거. 진짜 부럽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깨끗한 내변기잖아요. 내변기. 진짜 그거 하나 정말 부럽더라고요. 막 얘기하는데 막 그 화장실의 서라운드 사운드가 막 울릴 정도로 우렁차게 변을 보고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정말 마음껏 뿜어낼 수 있다라는 게 부럽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이유로 제가 전업주부로 했다가는 제 자신의 그런 그 에너지가 회복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할 리는 없겠지만 그거 하나는 참 부럽더라고요. 진짜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문제가 사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는 바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진료실에 화장실이 있지 않는 한, 아니면은 최소한 뒤에 문이 있으면은, 뒤에 문이 따로 있어서 화장실로 연결 통로가 있다면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운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환자들과 마주치면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상당히. 이게 한 번 다시 보거든요. 가운 입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간호사 선생님들 옷 입고 있으면
아는 동료들 보는 것도 뭐 마찬가지겠죠. 실제로 제가 화장실에서 방금 만나는 환자를 진료를 본다거나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뒷문이 있어도 제 진료실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가 아닌 이상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미드를 예전에 볼 때, 어렸을 때 볼 때 화장실이 딸린 코너 오피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암투를 벌이고 뒷공작을 하고 업무를 막 만들고 그걸 가지고 감정이 상해서 뭐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런 에피소드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니 그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아니 그냥 재밌네. 사람들이 별걸 가지고 다 집착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에게 물으신다면 만일 화장실이 딸린 진료실을 제가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저는 아마 어마어마한 뒷공작과 그런 내가 그 진료실을 써야 하는 이유를 온갖 걸 한 100개 정도로 만들어서 제가 아마 손에 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됐으면 저도 이제 물을 좀 충분히 잘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귀찮고 까먹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많은 습관들 참 어려워요. 왜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은지. 프리랜서 할까? 아니야. 프리랜서를 하기에는 제가 조금 의지가 약하고 절제력이 좀 부족합니다. 꾸준히 혼자서 잘 못해요. 일을 하러 나가야 합니다. 네. 어쨌든 물 다이어트에 중요합니다. 살이 찌지 않게 하는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장인들은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상하네요. 속상해. 그래도 어쨌든 우리 오늘 하루도는 책 읽어주는 책 읽는 의사죠.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건배.